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8월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이는 2021년 8월 달은 양력으로 표시된 겁니다. 가끔 양력인지 음력인지 묻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2021년 8월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8월 달 오른시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역마살에 지지충이 있네요.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먼 곳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항시 분주한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나 여행, 출장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활동성이 많다가 보니까 상당히 피곤한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선박, 여행같이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도 많은 그런 운세라 가지고 상당히 분주한 그런 한 달이 되겠지만은, 이 역마살 운에서는 보편적으로 실속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지방이나 여행 중에 자신과 인연이 맞는 그런 사람과 만나기도 하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이렇게 지지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각종 사고수에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시비나 구설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이나 이성간에 다툼도 생기기 쉽고, 또 대수롭지 않은 일도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8월 달이죠. 병신월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걸록지에 속하네요.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왕성히 활동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물도 풍요로워 여유도 생기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 속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운세이지만은, 자신의 주관성이 너무 강해 가지고 부부간이나 이성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나 마찰의 소지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가까운 사이에는 화목에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죠.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돋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상당히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침체기 도 깊어지고, 들어는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에 심취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애가 하는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부침이 많은 그런 시기일 수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 자,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천동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천동지충은 어떻습니까? 천간은 같고 지지가 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천간은 이렇게 병화로서 똑같죠, 그죠? 이렇게 똑같고, 지지는 이렇게 신금하고, 여기 인수가 이렇게 인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은 같고 지지가 충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처음에는 무난히 잘 풀리는 그런 일들이 끝끝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동지충 기운에서는 부부간에도 불화와 갈등으로 다툼 수도 상당히 많고, 또 반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병지에 속하죠.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활동성이 좀 둔화되는 그런 기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병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재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도 좀 박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아내로 인한 걱정거리도 많은 그런 시기니까 재물관계나 아니면은 그 여자 문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세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다소 좀 인연을 끊는 그런 기운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이나 시작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겠고, 지금 이런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고,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60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천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천지충은 뭡니까? 천간도 충이고 지지도 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천간은 이렇게 병화와 여기 임수가 이렇게 병임충이 되고, 지지는 지지대로 여기 신금과 여기 인수가 이렇게 인신충이 됩니다. 천간도 충이 되고 지지도 충이 되는 이런 운세에서는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은 상대편이 시비를 걸어와 일이 생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운에서는 가급적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상식인 그런 기운으로, 다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기 운세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니까 결국 화는 자기한테 돌아온다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어떻습니까? 장생지에 속합니다.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축복과 도움이 큰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인덕도 많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운세로 봅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시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합니다.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학업운이 좋아 가지고 학업으로 대성할 수 있는 기운도 될 수 있겠고, 또 문서운이 좋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1년 8월달 한 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망신살의 육형이고요. 그 다음에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망신살의 육형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날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날이라 가지고 오히려 행운의 시기로 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도 따르기 쉽고, 또 바람이나 유용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재산상의 큰 손실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병원을 출입하는 등 건강 이상 신호도 많이 감지되니까 건강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좋은 날이다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뛰어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자신감 있게 모든 일을 추진하는 좋은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분들과 함께 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좋은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성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명예가 따를 수도 있겠고, 또 사업 확장 같은 좋은 운세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그 재물도 풍부하고 또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4일날입니다. 역마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유학이나 인민 같은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할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이 함께 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이나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또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수에도 노출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수도 따를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무역이나 해외 출장 아니면은 그 운전 같은 장거리로 그 움직이는 이런 분들한테는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5일날입니다. 육해살의 원진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육해살의 원진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겠고 생명에 관련된 일에 연관되기 쉬운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는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압류나 철거 아니면 부도 같은 그 재산상의 손재수도 발생하기 쉽고, 또 직장에서는 그 좌천이나 명퇴 등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사고나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도 악화되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고, 특히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인관계에서 감정싸움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7일 날입니다. 급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급살의 육합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급탈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급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아랫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시기라 가지고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속, 조사, 감금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고, 들어는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시기라 가지고 생명에 관련된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나 치료하는 의사나 세무관계 등의 그 이 일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미혼자분들은 혼담이 생기거나 약혼이나 결혼 등으로 가정을 꾸리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11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합이고요. 23일도 같은 연살의 방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도화의 기운이다 보니까 데이트나 미팅 아니면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고, 또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도 넘치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합니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도화 기운으로 끼가 있는 분들은 배우나 가수 같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소개팅 등에서는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같이 이성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운세의 도움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죠. 특히 방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습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게 돼 가지고 자신의 짝을 찾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8월 한 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